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경제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학생 2명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다는 바로 그 책,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소득 분배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이 과연 파이를 키우는 학문일까요? 아니면 잘 나누는 학문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경제학자에게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 둘 중 하나만 가지라고 한다면 뭘 골라야 할까요? 따뜻한 가슴은 왠지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그죠? 근데 또 차가운 머리는 감정에만 치우치다 보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막 경고를 보낼 것 같단 말이죠.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득 분배 논의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 고민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 한 분이 명쾌한 답을 내렸어요. 바로 엘프레드 마셜이라는 분인데요. 경제학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셜이 말한 차가운 머리는 뭐냐?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을 뜻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이 경제라는 파이 전체 크기를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반면에 따뜻한 가슴은 공평성을 의미해요. 자, 파이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만들어진 파이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결국 소득 분배라는 건요, 이 효율성과 공평성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 키우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근데 또 반대로 나누는 데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파이 자체가 작아져서 결국 다 같이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딱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좀 다루기 꺼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복잡하고 뜨거운 소득 분배 문제를 분석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요? 바로 그들의 차가운 머리를 이용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석 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틀은 바로 기능별 소득 분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전체 소득이라는 파이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기여한 생산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 자본, 토지 같은 것들요. 바로 이 생산 요소들 사이에서 각자의 몫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기능별 소득 분배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이 파이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즉, 한 나라의 전체 소득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인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이 얼마인지, 또 자본을 제공한 대가인 이자나 배당으로 가는 몫은 얼마인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기여한 노동의 몫과 자본의 몫이 얼마냐, 이걸 분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계층별 소득 분배입니다. 이건 초점을 생산 요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제일 적은 사람까지 쫙 한 줄로 세웠을 때 소득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평소에 뉴스에서 많이 듣는 소득 불평등 문제랑 훨씬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맞습니다. 계층별 소득 분배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파이를 결국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데 이런 질문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간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계층별 분배 관점에서 나온 분석 결과들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능별 분배가 파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 가깝다면 계층별 분배는 그 분배의 결과, 즉 최종적으로 사람들 개개인의 생활 수준, 즉 복지 문제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싹 들어오죠? 보세요.
기능별 분배는 분석 대상이 생산 요소고 주요 질문은 파일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입니다. 반면에 계층별 분배는 분석 대상이 사람이고 파일을 어떻게 나누었나를 묻죠. 그래서 주로 다루는 주제도 각각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소득 불평등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차이가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좋습니다. 오늘 소득 분배라는 큰 주제의 가장 기초적인 배경과 분석의 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분배 문제는 결국 차가운 머리가 상징하는 효율성과 따뜻한 가슴이 상징하는 공평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문제라는 것. 둘째, 이걸 분석하는 2가지 틀이 있는데 하나는 생산 요소 간의 몫을 따지는 기능별 소득 분배.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람들 사이의 분배 결과를 보는 계층별 소득 분배가 있다는 것. 이 3가지는 오늘 꼭 머릿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화면 너머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책 결정자라면 효율성과 공평성, 이 2가지 가치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겠어요? 일단 파이를 크게 키우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파이라도 잘 나누는 게 먼저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만의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훌륭한 경제학도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